여보, 어디 있는 거야? 선생님, 사진 속 이분은 누구예요? 여학생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사라진 내 아내야. 여학생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 우리 옆집 이모인데요. 선생님은 매우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맨 아내가 제자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모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 제작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 몰래 사라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3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 도시락 싸주던 시간. 이제는 의미 없는 습관이 됐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희뿌연 빛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한 얼굴, 다크서클. 50세시면 이렇게 늙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3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제가 3년간 모은 돈으로 차린 곳입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 멸치젓 500원어치요. 네, 잠시만요. 김치도 조금 주세요. 딸내미가 엄마 김치 맛 안 난다고 맨날 그래요. 그러세요? 여기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6명. 그게 좋았습니다. 말 붙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점심이 되자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풍경을 보는 척하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기, 본관에서 나오는 남자. 회색 점퍼, 머리가 반쯤 셌습니다. 예전엔 새까맣던 머리. 3년 사이에 저렇게 됐습니다. 한정우, 제 남편이었던 사람. 아니, 아직도 남편인 사람. 이혼한 적 없으니까요.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예전엔 꼿꼿했는데 잘 지내는 거 맞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오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 이모, 나 배고파요. 또 혼자야? 아빠 야근이요. 오늘 11시나 돼야 온대요. 맨날 야근이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대요. 이모, 밥 줘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모가 이혼해서 아빠랑 둘이 사는 아이. 엄마가 그리운 아이. 저한테 와서 밥을 먹는 아이. 이 아이 덕분에 버텼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아이. 제가 낳지 못한 아이. 그 빈자리를 이 아이가 조금은 채워줬습니다. 하은이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꺼져. 내가 없어야 정우가 산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못한 번호. 그러다 껐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은이네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며칠 후였습니다. 하은이가 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서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요. 응.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간식 사줬어요. 그래. 뭐 사줬는데? 붕어빵이요. 학교 앞에서 파는 거. 반 애들 전부 다요. 좋은 선생님이네. 그쵸? 근데요, 이모. 하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맨날 슬퍼 보여요. 웃는데 눈은 안 웃어요. 진짜 웃는 거랑 가짜 웃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가짜 웃음이에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5살이 그런 걸 알아보다니. 너 눈썰미 좋네. 그리고요, 선생님 책상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 여자 사진이요.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놔뒀어요. 우리 반 애들 다 궁금해해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데? 몰라요. 물어본 애 없어요. 선생님이 그 사진 볼 때마다 되게 슬픈 표정 지어서요. 아무도 못 물어봐요. 그렇구나. 저는 애써 무심한 척 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하은이네 담임이 누구든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모. 응? 선생님이요. 맨날 혼자 밥 먹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같이 먹는데 우리 선생님만 구석에 혼자 앉아요. 바쁘신가 보지. 아니요.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힘든 사람 같아요. 저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괜히 목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뭔데?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정우요. 국어 선생님이에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이모, 왜 그래요? 아, 아니야. 손이 미끄러웠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우. 한정우라고 했나? 그 이름. 3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이름. 이모. 응?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갑자기 좀 추워서. 히터 틀까요? 괜찮아. 너 빨리 먹어. 늦겠다. 하은이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후다닥 먹고 일어섰습니다. 이모, 나갈게요. 밥 고마워요. 그래. 조심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우. 세상에 한정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 한정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서울에 중학교가 몇 개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하은이네 학교 이름, 그리고 교직원. 학교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교직원 소개 페이지를 눌렀습니다. 국어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한정우. 국어 담당.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셌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남편. 3년 전 저를 버린 사람.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여기에? 왜 하필 하은이네 담임이? 서울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내 옆집 아이 담임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피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는 대신 가게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하은이도 피했습니다. 밥 먹으러 오면 바쁜 척 했습니다. 이모, 오늘 밥 같이 먹어요. 미안. 이모 오늘 일이 많아서. 내일은요? 내일도 좀 바빠. 다음에 먹자. 아이가 섭섭해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입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봐 겁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은이였습니다. 이모, 요즘 왜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이모가 요즘 좀 바빠서. 미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바쁜 거 알아요. 근데요, 오늘 진짜 신기한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아까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교실에 혼자 있는데요.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책상에서 사진 보고 울고 계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 사진 누구냐고 물어보길래요. 뭐라고 하셨는데? 3년 전에 사라진 아내래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근데요, 이모. 저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진이요. 이모랑 똑같이 생겼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이모 쌍둥이 있어요? 신기해서 사진 찍었어요. 보내줄게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 그 안에 있는 사진. 3년 전에 저였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찍은 사진. 정우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우가 있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매일 보는 자리에. 왜 저를 버린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났다던 사람이 왜 아직도 제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모, 왜 답장 안 해요? 이모 진짜 쌍둥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선생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를 버린 사람, 다른 여자 만든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은 사람.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찾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왜 내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왜 3년이 지나도록 그 사진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다른 여자 만났어. 이혼하자고 했어. 저는 안 믿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정우 번호로. 엄마 말이 맞아. 이혼하자. 그 문자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정우가 보낸 문자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전화였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왜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이모 샤워하고 있었어. 내일 얘기하자. 알겠어요. 근데 이모,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야, 하은아. 그 사진 속 여자가 바로 나야. 내 옆집에 사는 이모가
그 선생님 아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상합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 정우 번호로 온 문자,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려고 했던 기억, 묻어두려고 했던 상처, 눈을 감으면 그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년 전 11월, 정우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이틀짜리 교사 연수였습니다.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응. 조심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 정우가 떠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7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우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앉아. 네, 앉으라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우한테 연락 받았니? 아니요. 연수 중이라 바쁘신가 봐요. 연수는 무슨?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우가 나한테 말했어. 뭐려? 이혼하자고. 너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엄마가 대신 전해달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정우가 왜 갑자기긴. 오래 참은 거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년한테 얼마나 질렸겠어. 우리 집이 3대 독자야. 알지? 정우 아버지도 독자, 정우도 독자. 대를 이어야 해. 근데 내가 뭐야? 12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우가 직접 그랬어요? 그래. 다른 여자도 생겼대. 거짓말이에요. 정우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꿈깨.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알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야. 같은 학교 선생이래. 어때? 젊고 예쁘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합성이에요. 네 눈으로 봐. 합성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나야. 전화 좀 받아. 무슨 일이야? 제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우 번호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끝내자.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지? 이제 조용히 사라져. 못해요. 정우한테 직접 들을 때까지 못 가요. 직접 듣고 싶어? 좋아. 그럼 기다려봐. 근데 그 전에 알아둘 게 있어.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엄마 요양원비 누가 되는 줄 알아? 숨이 멎었습니다. 정우가 대고 있어. 네 오빠가 돈 없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내고 있다고. 몰랐습니다. 정우가 말한 적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계속 내줄게. 근데 발악하면 당장 끊어. 그건 그리고 네 오빠 식당 있지? 위생 신고 한 번이면 끝이야.
정우 교사직도 마찬가지고 소문 하나면 다 끝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사라져. 조용히.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12번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정우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수연아, 병원 검사 결과가. 그때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말을 끊었습니다. 정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정우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3년 전 그날,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정우 번호로 온 문자, 그리고 그 사진. 근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 왜 아직도 내 사진을 갖고 있을까? 왜 그 사진을 보면서 울까? 왜 3년이 지나도록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점심때 버스를 탔습니다. 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갔습니다. 담장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나올까?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정우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정우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을 꺼내서 봤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남자가 정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못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 손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정우는 모르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종이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웠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아내를 찾습니다. 큰 글씨 아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사진. 이수연. 53세. 키 160cm. 3년 전 실종. 제보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맨 아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정우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날 버린 사람이 왜 찾아요? 다른 여자 만났다며. 끝내자고 했다며. 저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곳에 가야 했습니다. 요양원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205실. 친정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졌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셨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아, 이게 얼마만이니? 살아있었구나. 저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응?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사라지고 나서 시어머니가 여기 온 적 있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왔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사라지고 이틀 뒤에 왔어. 무섭게 생긴 남자 둘이랑 같이.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면 요양원비 끊고 우리 창수 가게 망하게 하고 나까지 해코지 하겠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위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정우한테요? 응. 정우는 모르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우한테 말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정우가 몰랐다고요? 그래. 그 여자가 그러더라.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우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것도,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도, 그 문자도, 그 사진도, 다 거짓말, 다 조작. 어머니, 그럼 정우는 제가 왜 사라졌는지 몰랐겠지. 그 여자가 뭐라고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나를 버린 남자라고, 다른 여자 만난 나쁜 놈이라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정우도 속았습니다. 저처럼 시어머니한테 둘 다 속은 겁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다음에 또 올게요. 꼭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를 만나야 할까요? 3년 만에 무슨 얼굴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우를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 3년 만에 무슨 얼굴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모, 하은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밥 줘요. 배고파요. 그래, 들어와.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하은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응? 나 이모한테 할 말 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기요. 이모 혼내지 마요. 뭔데 그래?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이모 얘기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그 사진 보면서 우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모도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거 갖고 있다고. 보면서 울었다고. 하은아. 근데 선생님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무슨 일 하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데? 다 말했어요. 옆집에 산다고. 이수연이라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다고. 하은아, 미안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리고 이모도 맨날 슬퍼 보여서 둘이 아는 사이면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소도 물어봤어요. 알려줬어요. 잘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쿵, 쿵, 쿵. 저와 하은이가 동시에 문을 받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늙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됐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정우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그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잠깐.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수연아. 나야. 정우야. 알아요. 놓으라고요. 왜 도망가? 왜 나한테서 도망가? 저는 손목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놓지 않았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 왜 찾아온 거예요? 정우가 멈칫했습니다. 뭐? 왜 와요? 3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버렸다니?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어?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다른 여자 생겼다면서요. 정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도 받았어요. 당신 번호로. 문자? 무슨 문자? 엄마 말이 맞아. 끝내자. 당신이 보낸 거잖아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문자 안 보냈어. 그날 폰 잃어버렸었어. 연수장에서. 다음 날 찾았는데 꺼져 있었어.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왔더니 당신이 없었어. 짐도 없고 쪽지만 있었어. 쪽지요? 당신이 쓴 거. 다른 사람 만났다고. 찾지 말라고. 저는 쪽지 안 썼어요. 정우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냥 떠났어요. 시어머니가 쫓아내서. 그럼 누가 썼어? 식탁 위에 있었어. 당신 글씨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예요. 정우가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꾸민 거예요. 저한테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다른 여자 생겼다고. 당신 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여줬어요. 당신이 젊은 여자랑 있는 사진.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협박했어요. 연락하면 다 죽인다고. 당신은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고. 정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찾았어. 뭐요? 실종 신고했어. 경찰서 돌아다녔어. 탐정도 고용했어. 전국 병원 다 연락했어. 전단지 만들어서 뿌렸어. 3년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 사진 보면서 울었어. 왜 갔냐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갔냐고.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둘 다 속인 거야?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앞에. 네. 둘 다 속았어요. 3년 동안. 정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부서질 것처럼 세게. 저도 정우를 안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온기.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구석에서 하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있어.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어. 그래요? 근데 맑을 때도 있어. 오늘은 맑았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3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3년 전보다 쪼그라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인연이 왜 여기 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알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뭘 알아? 3년 전에 뭘 하셨는지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뭐라고 짓거린 거야? 수연이 잘못 없어요. 저한테 다 말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내가 뭘 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자 보내셨잖아요. 제 폰으로. 수연이한테. 뭔 소리야? 엄마 말이 맞아. 끝내자. 이거 어머니가 보낸 거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쪽지도 어머니가 쓴 거죠? 수연이가 쓴 것처럼 꾸민 거죠? 그래, 내가 했어. 시어머니가 휠체어 팔걸이를 쳤습니다.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긴 왜야?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현 때문이야. 자식도 못 낳는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3대 독자야.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 어머니, 죽기 전에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전현이 뭐야? 12년 동안 애 하나 못 만들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대를 이어야 하잖아. 우리 집안이 너 하나야. 너 하나.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자식 못 낳는 년, 대를 끊는 년. 그때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이 못 가진 거요. 수연이 때문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뭔 소리야? 저 때문이에요. 뭐? 제가 무정자증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수연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들었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계셨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건, 근데 왜 수연이 탓을 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으면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수연이한테 그러셨어요? 왜 쫓아내셨어요? 제 문제인 거 알면서. 정우야, 3년이에요. 정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요. 수연이가 왜 떠났는지 몰라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우야, 엄마가 용서 못해요.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다신 안 볼 거예요. 어머니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정우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잘못했어. 정우야.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말 못했어. 무정자증인 거. 창피해서,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바보예요. 저도 정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처음부터. 알아. 이제 알아. 정우가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어디요? 우리 집. 원래 살던 집. 안 팔았어. 당신 기다렸어.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반지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사 가요? 응. 원래 살던 집으로. 진짜요?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없으면 나 밥 누가 줘요? 나 이모 없으면 외로워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바보야. 안 보는 게 아니야. 자주 보러 올게. 너도 놀러와. 진짜요? 응. 약속해. 진짜 약속이에요? 그럼. 내 덕분에 다시 만났어. 고마워, 하은아. 그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들고, 하은아. 선생님이 신세 많이 졌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하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잘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없었으면 못 만났어. 선생님 행복해졌어요? 정우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모랑 선생님이 행복하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오해 속에서 잃어버린 3년.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건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인연이 있다는 걸.